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은 토요일 제주도, 일요일 독도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돼 울릉도 주민들의 대비가 특히 필요해 보입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 지역에는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콩레이는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남쪽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6일 서귀포 해상을 지나 7일에는 독도 부근 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과 내일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낮 기온 21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1도, 영덕과 포항이 22도, 경주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은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일요일 오전까지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022년까지 관광 전략을 확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지 않은 콘텐츠는 전면 재정비하고 경주 보문단지를 국제마이스 복합지구로 육성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신라 천년고도 경주, 그리고 유교 문화의 중심지 안동. 경북은 신라와 가야, 유교 문화의 중심지이자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4대 정신의 발상지입니다. 세계적인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경북을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경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경북을 방문하는 비율은 불과 2.6%에 불과합니다. 먹을거리, 즐길거리, 살거리가 부족한 데다 중고등학교 때도 오고 가끔씩 오는데 딱히 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 인프라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경북이 가진 건 문화재밖에 없고 내국인도 자가용 없이는 관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관광 전략을 확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시설이 낡거나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지 않는 관광 콘텐츠는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영덕 송이장터처럼 시군 특화형 볼거리를 만들고 경주 황리단길을 모범 사례로 일시군 1특화 여행자 거리 조성에 나섭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경북 광역 순환버스를 신설하고 외국인 관광객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세계적인 국제 마이스 복합지구로 육성하기 위해 전시장 중심에 제2 경주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국제 수준의 쇼핑몰과 엔터테인먼트 시설 유치, 단지 내 순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합니다. 이 경북 관광의 제일 목표는 관광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또 이 관광공사를 문화관광공사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에 23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과 시골학교 교사, 출향인 등이 지역에 숨어있는 관광 명소를 동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등 경북 관광 사이버 안내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출신의 김상원 경북도 의원이 내년부터 도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도의회 정례회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 지역의 무상급식 정책이 꼴찌 수준이라며 전시성 예산을 줄이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국 15개 시도가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세종을 비롯해 인천과 강원, 전북, 전남 등 5곳입니다. 정부가 문학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했는데 중앙정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대구시가 유일하게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도 사후 조치에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윤명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현대사를 살아온 인물 516명을 묘사한 모자이크 작품. 전복된 난민선에 붙인 소제목 2014년 4월 16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모두 대구에서 열린 청년 미술 프로젝트 출품작입니다. 출품작 중 박정희와 세월호, 사드를 다룬 작가들은 지난해 11월 청년 미술 프로젝트가 열리기 3주 전에 작품을 수정하거나 보완, 교체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하셨어요. 이건 문제가 될 게 없겠다라고 참여하신 작가들한테도 제가 여쭤봤죠. 사실 일단 편집은 이게 사드를 다룬 작품인데 사드가 안 드러나게 편집을 할 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큐레이터는 항의하며 자진 사퇴했고 작가 4명은 미술제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1차로 전화가 와서 박문칠 감독 작품을 회의 자료에서 빼고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대구시 공무원이 이 작품이 뭐냐 이렇게 문의가 문제 제기를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9달 조사 끝에 지난 4월 대구시가 이 청년미술 프로젝트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 의뢰나 징계를 권고한 것 중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3명이 포함된 대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 이 결과가 발표되고 5달이 넘도록 문제가 불거지고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대구시는 별다른 조사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올해 또 할 거예요.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하거나 열린 자세로 이야기한 것이 없고요. 그리고 작가들하고 공식적으로 만나서 어떤 요구나 이야기나 이분들이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40여 명을 징계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한국에서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날 경우 최대 2,492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한국전력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 사고 발생 시 국내 원전의 총 손해비용은 고리 2,492조 4천억 원, 월성 1,419조 8천억 원, 영광 한빛 907조 원, 울진 한울 864조 7천억 원으로 평균 피해액은 1,421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원전별로 사고 발생 손해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같은 사고 위험 비용을 반영할 경우 원전이 값싼 에너지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분석입니다. 배추 뿌리에 작은 혹이 생겼다가 점점 커지는 배추 뿌리 혹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극심한 데다 전염성이 워낙 강해 김장철을 앞둔 배추 농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군 다산면의 한 배추밭. 수확을 앞둔 배춧잎이 시들해져 축 처졌습니다. 배추를 뽑았더니 뿌리에 커다란 혹이 붙어 있습니다. 배추 뿌리 혹병으로 배추와 양배추, 무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농민들 사이에선 이 뿌리 혹병이 배추의 암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90% 수확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다른 작물로 대체는 많이 했지. 토자가 토양을 통해 잘 옮겨 다녀 농기계와 작업자 등이 다른 밭을 오염시키는 등 전염력이 워낙 강해 순식간에 뿌리 혹병이 퍼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뿌리가 썩고 수확량도 크게 줄어 농사까지 포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발병된 토양에서 작업했던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고요. 토양에 석회를 뿌려서 pH가 한 중성 정도 7점도 되도록 토양 개량을 해야 되고요. 경북 지역의 배추 재배 면적은 2,800헥타르. 한 번 발생하면 다음에 다시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등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안 지역 6개 읍면 1,400여 가구에 2에서 3kW급 태양광 설비와 6세제곱미터 규모의 태양열 시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 가구는 3kW급 태양광 설치 비용 가운데 90%인 567만 원을 보조받아 63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월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연간 62만 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덕군의 지난해 신생아 증가율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영덕군의 신생아 수는 지난 2016년 163명에서 지난해 208명으로 28%가 늘어 31%인 충북 영동군에 이어 증가율 2위로 나타났습니다. 영덕군은 출산 장려금이 2자녀 가정의 경우 1,830만 원으로 도내 군 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데다 어린이집 보육 수준 향상과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아동 놀이터 확충 등에 힘쓴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축산에도 시범 적용한 결과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번식용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입니다. 농장주가 거실에서 TV 화면으로 축사 곳곳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하고 축산의 환경과 사료 급여량을 스마트폰으로 조절합니다. 킬로그램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너무 살찌거나 너무 마른 개체가 없이 균일하게 성장을 함으로써 생산비도 절감되고 사료 주기나 가축 관찰과 같은 단순 관리 시간이 줄어들고 어미소와 송아지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암소의 분만 횟수가 늘어나고 송아지 폐사율은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축사 환경과 가축 자동 관리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해 가축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 특성에 맞는 사육 방법을 적용하는 정밀 사양 기술도 접목되고 있습니다. 한우의 유전 능력에 따라 육질과 성장 집단으로 나누어 30개월을 키워 도축한 결과 1등급 이상 출현율은 17.5% 높아졌고 육량 A등급 출현율도 5.2% 높아져 한우 한 마리당 소득이 62만 원 증가했습니다. 정밀 사양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개체에 맞는 맞춤형 사양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동안 시설 채소 농가에서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팜은 앞으로 축산 분야에서도 확대 도입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최근 일부 개정한 경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 포상 금액을 1인당 연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지급 대상은 경북 도민으로 한정하고 숙박시설 등 기존 시설 외에 노래 연습장과 PC방 등도 새롭게 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협의 면세유 부정 유통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송금주 의원이 수협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면세유 부정 유통 적발 물량은 362kg로 추징액은 7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은 개인이나 영어조합법인 어촌계의 선박, 시설, 업용기계 등의 면세유를 공급하면서도 부정유통을 적발, 관리 감독할 권한이 경찰에게 있어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 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을 월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출신의 김준열 도의원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거주와 정착이 필수라며 기존에 있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독도의 민간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독도 주민에게 매달 7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10년 이상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석탄 산업 사양화로 폐허가 됐던 문경시 가은읍에 문화 콘텐츠 테마파크인 에코랄라가 개장했습니다. 생태와 영상을 접목한 국내 첫 문화 테마파크로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탄 산업의 명암을 고스란히 간직한 문경시 가은읍에 최첨단 영상문화 테마파크가 들어섰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18만 6천여 제곱미터에 사업비 874억 원으로 건립된 문경 에콜랄라는 백두대간의 생태자원과 영상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국내 최초의 시설입니다. 시커먼 석탄을 캐내던 자리는 관람객이 직접 감독이나 배우로 변신해 영화를 촬영하고 편집하는 에코타운으로 변신했습니다. 백두대간의 사계절을 입체효과로 감상할 수 있는 360도의 대형 서클 비전과 스마트팜은 생태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야외 체험 시설인 자이언트 포레스트는 포켓몬고와 같은 증강현실 놀이터로 꾸며져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첨단 영상과 체험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영상도 같이 보고 교육적인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테마파크입니다. 인근 석탄박물관과 드라마 세트장과 함께 민간에게 위탁돼 통합 운영되면서 입장료 한 장으로 모든 시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문경시는 내년에 민간 자본 249억 원으로 이곳에 집 와이어와 집 코스터, 사계절용 로지, 숙박시설도 조성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문경 관광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루 지나치는 관광에서 이제 하루를 머무르면서 즐기고 그리고 또 체험하는 그런 관광지로 새롭게 변모할 것 같습니다. 검은 노다지 석탄 산업의 상처를 벗어나 문경시는 이제 생태와 문화, 레저가 결합한 관광도시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포항시 농산물 도매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전국 공영도매시장 3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중앙평가에서 종합 4위, 지방도매시장 18곳 가운데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도매시장 운영 능력에 대한 중앙단위 평가로 포항시 농산물 도매시장은 시설 확충과 위생관리, 매매 활성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포항시 농산물 도매시장은 올해도 채소 등을 신축하고 잔류 농약과 중금속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의 공무원 상대 폭언과 폭행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울릉군청 민원실이나 읍면 사무소에는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 지역에는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콩레이는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남쪽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6일 서귀포 해상을 지나 7일에는 독도 부근 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과 내일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낮 기온 21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1도, 영덕과 포항이 22도, 경주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은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일요일 오전까지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